이번 강좌는 국토의 계획 및 이해로 법률을 제일 마지막 파트죠. 그래서 여기서는 출제가 거의 되는 것이 한 문항 정도가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중에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긴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야 이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포인트는 배제해도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교재문 제7회 토지 선매 제도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해봅시다. 자, 제7번에 자, 이 토지 선매 제도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허가구역에서 갑과 을이 자,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이것이 분명히 허가구역이 됩니다. 허가구역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요 사람이 매도인이고 요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이 사람들 장에게 허가를 갖다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요. 허가 신청을. 허가 자체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 때 여기 있는 이 땅 자체가 지금 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걸 쓰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실수요성대로 쓰고 있지 않더라. 실수요성 쓰고 있지 않더라.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요게 공익사업 용지에 필요하더라.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소를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여기 있는 이 땅 자체를 보니까 여기 매수인인 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갖다가 아파트 부지로 쓰려고 그래. 그래서 허가구역 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거래하겠습니다 하고서 1월 1일 날 허가를 신청하니까 시장군수구청에서 자, 자네 그거 잘못 쓰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 그건 아파트 부지보다 학교나 공원 부지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 자체에 대한 신청에 대한 것을 일단은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하고 우선 살 수 있는 자를 갖다 먼저 지정하는 제도. 그걸 갖다 선매, 먼저 선자, 선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보류해 놓고 우선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럼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공익사업 중에서 이게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것이 공원 부지가 필요하다. 그럼 각각 뭐가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이 있겠죠. 또 나가서 공원 같은 공원 할 수 있는 그 소위 우리가 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한테 먼저 이 땅이 나왔는데 요 사람들이 허가를 신청해서 보니까 학교 용지에 적합하고 공원 부지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여기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선매자를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통지를 해야죠. 누구한테? 양당사자한테. 자, 그건 너희들보다 먼저 살 사람이 있다 하는 통지해주면 여기 있는 관할 학교나 공원관리청 자체가 뭐 할 수 있으면 가서 갑한테 가가지고 자네 그거 우리가 먼저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매제도의 뜻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얘기네요. 허가구역 내 토지의 무슨 권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그 이 소유권이 어떤 경우냐? 방금 얘기했죠? 여기 있는 요거. 실수요성을 쓰고 있지 않다든가 학교 용지로다가 같은 공익사업 용지에 필요할 경우에 그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되면 선매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허가 언제로부터? 신청한 날로부터 기준점인데 뭐든지. 그러면 이 허가 신청한 날부터 가서 법정기일, 대개 우리가 15일이었죠. 그래서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선매 사실을 통지하는 겁니다. 그건 선매 사실 통지했고, 그 다음 나가서 신청한 날 뭐든지 다 되는 겁니다. 그럼 가서 선매자를 지정한다 그랬죠. 얼마? 1개월 내 지정해 줄 때 있습니다. 얼마? 1개월 내 지정해 줄 때 있어요. 그럼 지정은 여기는 민간이 돼서는 특혜시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 하는 거지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정받은 여기 있는 이들은 이 사람 선매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선매자라고 그러는데 이 선매자의 경우는 가서 지정받았으면 15일 내 선매 개시를 시작해야 돼요. 가서 좀 파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가서 여기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30일 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통지하는 겁니다. 자, 또 여기 지정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뭐가 되면 협의 선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선매? 협의 선매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이 협의 선매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협의 선매가 됐다 하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럼 협의 선매가 됐다면 그때는 뭐가 중요하면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 자, 가격은 여기는 뭘 기점을 할 거냐. 우리가 매수 청구하고 달라요. 매수 청구는 공시가 기점하죠. 여기는 감정가격을 기점으로 합니다. 감정가격을 기점으로 해요. 그래서 이건 감정가격을 기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 나가서 신청할 때 이 신청서에 기재한 가격 있잖아요. 기재가격, 적힌 가격. 소위 봤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다운 계약서를 썼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게 썼다. 감정가격보다 낮게 썼다면 낮은 가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 갑이 가서 나 학교 부지 공원주에 팔 일이 없다. 나 아파트 부지 사람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걸 팔겠다. 이렇게 하면 가서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뭐 없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당사 사이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매제도의 의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끝에까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이제 제7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및 보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굳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자, 또 넘기시면은 그 시범도시 지정 있지 않습니까? 시범도시 지정은 누가 하는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요. 그래서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살려서 개성 있고 지속발전한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왜 교육도시, 생태도시, 환경도시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 그런 걸 지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할 수도 있겠고 그럴 경우에 주민의 의견 청취를 갖다가 하고 나서 관계기관장의 의견 들은 후에 가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문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엔 뭐를 갖다 여러분들이 중요성을 띄게 되느냐면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뭐에 대해서는 청문 두 가지를 잘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출입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의 출입이다. 그럼 이거는 타인 토지 얘기하는 거 타인 토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계획을 수립하려면 뭐가 해야 되겠어요? 가서 조사해서 측량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측량하다 보면 장애물도 있을 수 있겠고 남의 걸 일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갖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다 찾아보면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제일 먼저 단순하게 타인 토지를 갖다가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에 보면 타인의 것을 갖다가 일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장애물을 뭐 할 수 있으면 제거할 수도 있어요. 장애물의 제거.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타인 토지 출입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관점이 본다면 소위 행정청이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 비행정청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할 수도 있어요. 또 역시 똑같이 주체는 행정청이 할 수도 있겠고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누가 할 수도 있다? 비행정청이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때 이렇게 딱 두 가지를 나눠주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시험지 볼 때도. 그럼 이와 같은 타인 토지 출입 장애물을 제거할 때는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사생활 보호.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이기 때문에 이 사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특히 사생활이라는 건 남한테 공개된 건 사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울과 담장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된 게 언제죠? 일출 전, 일몰 후. 그러니까 우리가 쓸 때 새벽 아니면 한밤중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사생활 보호적 측면이기 때문에
특히 그와 같은 경우에 한다면 누구의 승낙을 하면 점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의 승낙이 필요하다? 점유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서 뭐 할 수 있느냐? 가서 출입할 때 그 출입 제한을 가져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타인 토지 출입을 한다. 그럼 며칠 전에 가서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당신 것을 출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7일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며칠 전? 7일 전. 그 다음에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너무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최소한. 그래서 최소한이니까 이거는 3일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다르다는 걸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타인 토지를 출입할 때는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행정청은 뭐가 있냐면 자기들의 증표가 있지 않습니까? 증표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비행정청이 있더라. 그럼 비행정청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증표 제시가 아니라 허가증을 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허가증은 누가 발급해 주느냐? 바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급해. 그럼 이때 이 허가란 말은 그 자체 허가 자체를 잘 아시죠. 그럼 이건 타인 토지 출입 허가는 허가 아니라 특허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이네들은 동의 자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동의 자체가 필요 없이 동의가 아니라 알겠죠? 여기는 수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들을 참아야 되니라. 그래서 수인 방해할 수 없다. 방해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쪽에 보면 일시사용, 남의 걸 일시사용했어요. 또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그럼 어쨌든 타인의 것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유자 등의 뭐가 있으면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낙. 근데 여러분 봅시다. 내 것 가지고 제거하고 내 거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낙을 거의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승낙 자체를. 그럼 이때 앞에는 여기는 그럼 자체 필요 없지만 이건 승낙이 필요한 것을 완출해요. 1차적으로. 승낙이 필요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행정청의 입장에 가서는 행정청은 가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통보하면 됩니다. 통보. 자, 비행정청은 뭐가 필요하냐. 통보가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특허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게 되면 남의 재산을 갖다 제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의 장애물이지만 상대방한테는 소중한 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나타나야 될 거냐. 요 문제가 생기는구나 볼 수 있어요. 자, 손실보상. 그때 손실보상은 누가 해주는 거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자, 행정청이 한다. 그러면 자, 행위자가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행정청이 속한 행위자. 자, 이거는 행정청이 속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사업 비행정청,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이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행위자가 한다 그러면 이 자체를 보면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자가 한다 그러면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누가 해준 거죠? 행정청 그래야 돼요. 행위자가 한다 그러면 개인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입구로 이와같이 하는 공무원 입구로 맨날 뭐죠? 마이너스가 국고에다 끌어박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져가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받는 자가 협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 시행자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지도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 취소하게 되거든요. 그럼 취소하게 되면 뭐를 볼 수 있냐면 상대방한테 일정한 청문이 필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청문 제도가 있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청문이라고 하는 것이 3번에 되어 있죠. 그럼 청문. 그런데 요거는 열심히 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청문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세 차례 출제돼서 타까지 하면 4차례인데, 자, 여기 보면 국토계획법에서 청문은, 자, 국토계획법상 청문은요, 몇 가지면 4가지가 있어요. 옛날 보면 국청, 자,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국청, 특히,
여러분 판관 포천천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의 우리가 봤을 때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거 보면 거기 보면 잘못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처벌하죠. 근데 무시무시하게 해죠. 국청을 열어서 개작두 대령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공부할 때 국토기획법상 청문은 네 가지만 국청을 열면 개도 실토할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도 실토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문제를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응용. 자, 그러면 첫째, 개라고 하는 것은 뭐라 볼 수 있냐? 개발행위 허가 취소.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내가 건축물의 건축, 공사물 설치, 토지 양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적재하겠다. 이게 개발행위잖아요. 이걸 할 때는 특광자 시장군수한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했는데 나중에 취소하겠다. 그러면 그거 역시 청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인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할 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지정 취소를 했다. 그러면 청문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 작성할 거 아닙니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했어요. 그 실시계획 작성한 거 인가를 취소하겠다. 토지거래 허가를 취소하겠다. 그래서 국청을 열면 무시무시하죠. 개도 실토한다. 이래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이 다 맞춰줬다. 이래 볼 수 있어요. 뒤에 이제 벌칙, 보칙 중에서 그 내용은,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부할 필요 없다 소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시험 빈출도가 거의 빈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가 뭐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그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2편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떤 도시를 누가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걸 갖다 도시개발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 간략하게 한번 보시고 나가도록 하는데 도시개발법 자체가 6문항이 출제돼요. 그 여기서 보면 도시개발을 갖다 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그래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란 건 시가나 단지 등을 갖다가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물류단지가 됐든,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파주, 물류단지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신도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신시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것을 갖다가 도시개발 구역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 어디에 어떤 도시를 누가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요 절차를 정한 법을 도시개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어디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례 신도시다 이런 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례 신도시는 어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왔을 때 주거역인데 되게 자연 친화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주거역은 자연 친화적으로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족 도시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 얼마에 얼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자체는 시행자는데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국가가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방공사가 한다든가 SH공사가 한다든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 계획이죠. 그런 것 같다 이제 실시 계획이죠. 자, 어디는 주거 형태로 할 것이고 어디는 뭘 할 것이다. 주거지역이 얼마고 상업지역이 얼마다, 녹지역이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교통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시 계획으로서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인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가서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을 갖다 나타낸 것이고 그다음 밑에 조성하는 것은 이제 방법적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획을 갖다가 조금 더 용어를 다듬으면 어디에 그런 말을 갖다 뭐라고 쓰냐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 그럼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걸 개발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개발계획이란 말은 청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사진. 그 다음
누가 그랬을 때 누가라는 말은 이건 시행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행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시행자는 12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계획, 실시계획. 그래서 개발계획에 맞춰서 구체적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있겠고요. 다음 방법은요. 뭐에 따라 달라지냐. 부근의 지가 대비를 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가격이 낮다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해서 빼앗아 가지고 조성해서 다시 공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수용 사용 방식에 우리끼리 수용 방식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난해요. 왜 인접지를 쓸 수 있으니까. 네, 나가서 가격이 너무 비싸면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강제로 교환 분할하는 환지 방식, 환지 방식. 이렇게 때로는 이걸 갖다가 혼용하는 방식 배울 수 있어요. 혼용도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배우는 법이 바로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역시 총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 비용 부담, 그 다음에 보칙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면 역시 총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총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관한, 자, 이게 뭐예요? 도시개발한 사항이죠. 그래서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즉,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을 도모해서 도시환경과 나가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여기 사용하는 것은 도시개발 구역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면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실시간화. 자, 요 자체가 사업 아닙니까? 요 자체가 사업인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 것이냐?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산업, 유통, 문화, 또 예를 들어서 뭐 정보통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대한 기능을 가진 시가지나, 그렇죠?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어느 것의 일종이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원칙은 뭐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을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써 있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청사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청사진이란 말을 먼저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상하죠? 청사진. 그런데, 자, 이것이 바로 청사진입니다. 이것이 청사진. 청사진. 그러면 그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보면 거기는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되냐면,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구나. 뭐가 돼야 된다? 개발계획. 그 도시개발 계획입니다. 이걸 그냥 우리 편하게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청사진이라고. 청사진이라고. 인구 얼마에 무슨 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략적인 틀. 알겠죠?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개발 계획에서는요. 수립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시기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죠. 그럼 언제냐? 자, 이게 구역을 갖다가 지정하겠다. 그러면 구역 지정 시까지, 요때까지 청사진이 나와야죠. 왜? 어디에 어떤 도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구역 지정 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앞에 것이 원칙이에요. 구역 지정 시까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 후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역 지정 후에. 그럼 이것이 예외인데, 자, 단계적으로다가 하겠다는 얘기죠. 보고 나서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구역 지정 후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는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제가 교재에다가 해놨는데 이렇게 우리끼리 공부해 둘 때는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걸 따가지고 두 문자를 따가지고 공, 자, 생, 균, 외, 주. 공자가 생균에게 외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자, 생균, 외주. 너는 후회하라. 그래서 외주를 보는 거야. 외주. 그래서 그럼 이건 자 여러분들 암기하기 좋게 연상하기 좋게 쓰는 제가 두 문자 방법의 것입니다. 자 그럼 뭐가 있느냐?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겠다. 그럼 공모에 의한 선정이란 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남양주 쪽에 보면 진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자 여기에 신시가지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공모예요. 선정. 공모 선정.
그럼 공모의 선정은 뭐가 먼저 지정되겠어요? 구역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공모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여기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녹지는 전체에 대해서 30% 이하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원칙적으로 개발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난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구역을 갖다 지정하면서 개발 계획을 갖다 수립해줘야 알겠죠? 그럼 이건 뭐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계획부터 한다 그러면 이런 데 봐봐. 여기는 이런 쪽은 계획부터 한다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여기는 개발하지 못하는데 투기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투기가. 그렇죠? 그러면 투기를 갖다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소위 우리가 했을 때 발표도 기습 발표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구역부터 지정하고 나중에 와서 계획하면 돼. 여기 이런 계획을 하려고 한다. 미리 다 투기 세력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면 돼. 쉽게 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그래서 이런 곳은 그 후에 하는 거다. 그러면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걸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 뭐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미리 가서 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도시지역, 외지역도 그렇고 도시지역 외 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전체 합에 대해서 30% 이하다. 전체 30% 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 지역에는 요거 신시가지 건설하겠다. 미리 구역부터 지정해야 되겠지. 여기는 신시가지 될 거다. 이렇게 계획 수립 중이다 그러면 다 사놓을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그걸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얘네들은 바로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공사생균 외주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그 내용이 가져가겠고 그럼 공모에 대해서 구체로 우리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는 가서 소위 응모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일간신문에다가 1회 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며칠? 9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여기 어떤 도시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의 개요, 또 참가자 자격, 일정, 평가 심사, 절차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럼 이건 공모심사위원회를 갖다 뭐 해야 되겠죠? 구성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걸 수립할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있어요. 동의.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오면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걸. 그러면 왜 이 동의가 필요할 것이냐? 그런다면 땅 가격이 싸면 어떻게 합니까? 다 수용했죠. 수용한다는 건 소유권을 빼앗겼잖아요. 그거 원주민들이 있어요, 없어요? 속된 편으로 다 떠내보내잖아. 이주대책 마련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된다면. 근데 지금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 가지고 강제로 교환을 분합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원주민 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주민 여기서 들어봐야 돼, 안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원주민 두고 하는 방식이 쉽게 해서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을 하겠다. 그러면 원주민의 말 들어봐야 돼, 안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가서 거기에 누구의 의사를 듣도록 돼 있습니까? 소위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 의사를 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없도록 되어 있다. 자, 면적. 땅 주인들 의해서 하지만 땅만 가지고 땅땅거리면 안 되니까. 알겠죠? 거기는 나머지 그 소금을 갖고 있던 적은 사람들까지도 동의를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각자의 이익을 다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여하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하고 지단체. 자, 여기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겁니다. 국가와 지단체. 자, 얘네들은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다만, 여기면 토지 소유자 대신 누구라느냐? 조합이 하게 되면 총회에서 얻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이 수립할 때 이제 뭐가 있냐면 기준이 있죠.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냐? 아셔야 되겠죠. 기준은 국토장관이 정할 때 가져가는 건데요.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 건 그겁니다. 상위계획. 여기에 개발계획 상위계획은요.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 자, 여기에 상위계획입니다. 여기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부합이란 말은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여기 수립할 때는요, 자족 기능의 도시, 한마디로 조화를 이룬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조화를 이룬 도시는 얼마냐?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치적으로 바로 그 생산도 하고, 주거,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유통, 위락 이런 기능을 모두 가질 수 있어요. 자, 하게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보면 이 개발 계획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외우라면 이거 외우라면 아마 욕하실 겁니다. 엄청 많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외우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내용을 다 외우실 것이 아니라 여기 내용이 없는 것은 있다면 요 내용이 없다 하는 걸 머릿속에 알아두세요. 지구 단위 계획은 없구나 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내용 중에서 구역 지정 후 포함시킬 내용 요 네 가지만 외워두시면 나름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요 네 가지만. 그래서 구역 지정 후 포함시킬 수 있는 네 가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거기 13부터 14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3부터 14 그런데 14라는 글자가 좀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내용까지를 갖다 기점한다면 요 내용이 결국 어디에 될 것이냐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13, 14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네 가지. 임단은 빡세게 하는 겁니다. 임단은 빡세게 하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개발 구역이 된다. 그럼 도시개발 구역이 된다 그러는데 그럼 여기 보면 그 지역에 내 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럼 갖다가 세부 목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세부 목록은 어느 때 나오는 거예요? 구역이 지정돼 나올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내 땅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거고. 두 번째는 자, 이 기존 도시와 여기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바깥에 기반시설 설치하기는 비용 부담 계획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 구역이 지정돼야 구역 면적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할지 1단계, 2단계 추진할지 알겠죠? 그 같은 단계적 추진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구역이 지정돼야 여기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세입 대책을 갖다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가 선행돼야 돼? 구역이 지정돼야 되는구나.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다? 개발 계획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 계획은 나중에 변경시킬 수 있어요. 누가 해서 지정권자가 변경할 수도 있지만 요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누구까지? 시장군수, 구청장뿐만 아니라 시행자의 요청에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는 이제 이 계획에 따라서 구역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돼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